우영우로 A스토리 주가가 한 100% 넘게 한번 올랐었잖아요. 오늘이 우영우 마지막 회차 방송하는 날인데요. 오늘은 유진투자증권의 이현지 연구원님을 모시고 제2의 우영우는 과연 누가 될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디어 콘텐츠 이런 부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분야 기업에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 미디어 K 콘텐츠 주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생각이 좀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국내 제작사들의 전망은 되게 좋았었어요. 넷플릭스만 보더라도 글로벌 탑10에 지금 한국 드라마가 꼭 하나씩은 꼭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은 넷플릭스가 좀 부진했기 때문에 제작사들 투자 심리가 위축됐을 뿐이지 한국에 확실히 네. 돈이 몰리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넷플릭스만 보더라도 이미 북미에서는 성장률 둔화가 나오고 있어요. 경쟁이 너무 치열한 거죠. 그러니까 레드오션이니까 이제 새로운 먹거리 시장이 어딜까를 살펴보는 게 동남아 시장이었고 결국은 아시아를 잡고 싶은데 이제 아시아 시장을 가보니까 가장 인기 있는 게 한국 드라마였던 거죠. 그래서 한국 드라마를 잡으려면 한국에 돈을 투자를 해야 되겠다, 직접 진출해야 되겠다 해서 한국에 좀 돈이 많이 몰리는 것 같고 또 동남아 시장 같은 경우는 어느 주도적인 OTT 사업자가 없어요. 이 얘기는 다 파편화돼 있다는 얘기고 누가 한국 콘텐츠를 많이 가져가냐에 따라서 주도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를 시작으로 그런 미국 글로벌 OTT사뿐만 아니라 막 IT도 한국 드라마 수급해가고 이런 식으로 한국에 돈이 몰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기들도 살기 위해서 찾다 보니까 한국이 답이었구나. 그렇게 됐는데. 네, 그리고 한국이 또 잘 만들기도 하죠. 재밌게. 그쵸. 이게 제가 최근에 한산 영화를 보면서 보셨어요? 네, 이 애국심이 올라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국에서 콘텐츠를 자국민이 이렇게까지 소비하는 국가가 없어요. 한국에서 한국 넷플릭스만 보면 탑10이 다 한국 콘텐츠잖아요. 한국 사람들 자체가 이미 너무 재밌는 거를 많이 봐오다 보니까 보는 눈이 높아져서 막 제작사들 이렇게 막 좀 탐방 가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먼저 만족을 시켜야 글로벌로 흥행을 하더라. 한국 자체가 하나의 이제는 좀 인디케이터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인들이 또 도파민의 민족이라서 웬만한 재미로는 반응을 안 하죠. 반응 안 하죠. 네, 이제 A스토리 얘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는데 근데 제가 사실 A스토리를 그 지리산 네. 할 때쯤 사가지고 이게 1년 동안 그 지리산 꼭대기에서 제가 이거 깃발을 흔들고 있었어요. 빨리 좀 와달라고. 네, 외로우셨겠네요. 네네. 좀 힘들었는데 우영우가 열심히 이렇게 중간까지 오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요새 다시 좀 힘이 빠졌는지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거품이었나요? 아니면은 진짜로 A스토리가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개선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 실적이 좋아진 건 맞아요. 펀드 네네. 자체도 좋아진 건 맞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도 안 돼서 100% 오른 거는 솔직히 좀 많이 거품이 낀 것도 있기는 해요. 모멘텀으로만 올랐다도 있는데 근데 우영우 같은 경우는 물론 기대작이기도 했는데 사실 우리가 기대한 거는 빅마우스였기 때문에 기대하지 못했던 거에서 추가적인 모멘텀의 상승이 나온 거라서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 제작사들이 좀 어려운데 기대작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방영 전에 한번 정보를 좀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고 기대작이 아닌데 우영우처럼 약간 느낌이 오잖아요. 네네. 재밌다. 1, 2화 하고 나서 뭐지? 그러면 이제 여기를 이렇게 조금 주목을 해보시는 게 이 빅마우스라는 텐트폴에 대한 기대감도 좀 반영이 되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사실상 우영우가 거의 90%를 차지한 것 같아요. 빅마우스에 대한 거는 저는 그렇게까지 크게 반영되진 않았다고 보고 원래였으면 빅마우스에 대한 국내 판매분이 2분기 실적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사정이 있어서 이게 3분기 실적으로 좀 옮겨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A스토리를 좀 좋게 볼 수 있는 게 2분기에 모멘텀으로 100% 가까이 오른 상황에서 2분기 실적이 좋으면 사실상 먹을 수 있는 룸이 좀 제한적일 텐데 2분기에 어느 정도 오르고 이제 좀 반납하고 나서 3분기 실적이 좋으면 오히려 좋아. 네, 계속적으로 이제 뭔가 우리가 접근할 만한 모멘텀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이제 좀 어느 정도 우영우 거를 반납하고 한 8월, 9월 정도쯤에 3분기 실적이 나오면은 이게 또 A스토리가 그냥 단기간에 갑자기 모멘텀이 아니라 진짜 이 체력이 올라왔구나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스토리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말에 촬영이 들어가서 내년에 방영이 될 무당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이게 박재범 작가님이 하시는 거고 제작비는 한
확정된 건 아닌데 한 400에서 500억 정도? 지리산보다 훨씬 큰 규모로 촬영이 들어갑니다. 중소 제작사들은 돈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텐트폴 작품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소 제작사들 중에서 이렇게 큰 규모의 작품을 다룰 수 있는 회사가 얼마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A스토리가 중소형사 중에서는 가장 대형사스럽게 가는 것 같고 뭔가 한국판 마블 유니버스 같은 느낌이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세계관도 탄탄하고 네. A스토리 자체에서는 이 무당을 이제 자체 IP로 확보를 한 거니까 이거 가지고 또 2차, 3차 부가판권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좀 기대해볼 만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한 게 텐트폴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막 텐트폴 발이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이거를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회당 제작비가 10억 원 정도인 드라마를 우리가 텐트폴 작품, 텐트폴 드라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최근에는 회당 제작비 자체가 많이 올라왔어요. 배우들 몸값도 올라왔고 이제 전반적인 환경 자체가 올라와서 최근에는 회당 한 12에서 13억 정도. 텐트폴 같은 경우는 보통 제작비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글로벌 OTT 판매가 같이 끼어서 들어가요. 그래서 텐트폴을 우리가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닌데 높은 확률로 글로벌 판매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텐트폴 드라마가 있으면 실적이 잘 나온다. 이게 좀 상승 모멘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텐트폴 하니까 지리산도 텐트폴이었는데 방영 이후에 이게 주가가 떨어지기도 했고 근데 또 이거 실적 자체는 중국에서 수익을 꽤나 쏠쏠하게 벌었다. 그래서 네.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콘텐츠 제작사 같은 경우에 실적이 좋다고 이게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거죠. 배우도 짱짱했고 작가도 짱짱했고 돈도 많이 들였는데 생각보다 기대한 거에 못 미치는 영상을 보니까 이거 별로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미디어도 그렇고 엔터도 그렇고 되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산업인 게 주관이 너무 많이 관여가 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해서 별로면 별론데? 그럼 이게 심리가 또 꺾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리산 같은 경우는 실적은 좋았는데 이미 선반영을 땡겨버린지라 방영 이후에는 조금 주가 흐름은 부진했다. 이런 제작사 쪽은 투자를 하려면 방영 어렵죠. 전에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한 70% 정도의 제작사들은 이미 사전 제작을 통해서 미리 판매를 다 하기 때문에 방영 전이 대부분 모멘텀이긴 해요. 근데 그것도 이게 진짜 드라마마다 또 다른데 실적을 인식하는 그 기준이 또 달라요. 어떤 경우는 방영이 되고 나서 실적으로 잡는 경우가 있고 지리산 같은 경우는 진행하면 진행 과정, 진행 제작 기준에 따라서 매출을 인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지리산이 방영이 됐을 쯤에는 지리산 제작에 관한 매출은 어느 정도 이미 다 선반영을 땡겨 잡았던 거죠. 그럼 그걸 잘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네, 언제 그게 반영이 되고 어려워요. 네, 있는지. 맞아요. 그게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거는 어디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감사보고서의 숫자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1분기에 방영한 작품이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얼마가 찍혔어요. 막 50억 찍혔어. 그럼 뭐에서 잡힌 거지? 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러면 뭐 이후에 방영될 작품이 뭐 미리 제작 기준으로 땡겨서 한 건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저기서 뭐 IR을 통해서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하거나 그런 식으로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연구원님 리포트 계속 보면 그래도 알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소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실적도 중요한데 거기는 정말 모멘텀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짜리 작품을 어떤 플랫폼에 IP 유무 우리가 갖고 가냐 혹은 오리지널로 나가냐 이거의 모멘텀을 파악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외주처럼 이렇게 제작을 했을 때랑은 확실히 달라지는 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쵸. 우선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외주로 들어갔을 때는 이 드라마가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이거를 팔아서 2차, 3차 부가 판권 매출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리지널은 저희가 IP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서 마진이 얼마 남진 않아요. 한국 기준으로는 적게는 10%에서 좀 많이 정말 많이 받으면 20%인데 사실 20%까지 받는 경우가 아직까지 좀 몇 개 없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10에서 15% 정도의 GP 마진을 받는다. 근데 IP를 갖게 되는 거는 GP 마진 기준으로
적게는 20%에서 진짜 많이 받으면 45%까지도 마진이 남거든요. 우리 드라마를 만들어서 팔면. 네. 그래서 마진 측면에서는 우리 드라마를 파는 게 좋다. 그럼 제작사들한테는 오리지널보다는 어쨌든 자기 소유의 IP를 그쵸. 가지고 있는 게 좋다. 네, 중소 제작사들이 불과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IP 확보 모델을 못 가져갔어요. 돈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IP를 가져가려면 돈을 태워야 되는 네네네. 건데 돈이 없으니까 못했는데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디즈니 이런 OTT 업체들이 제작사들한테 돈을 많이 쏘게 되면서 IP를 확보하게 되고 중소 제작사들이 그러면서 비즈니스 모델이 달라지면서 이제 주가가 확 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작사들이 나아가야 되는 방향은 이렇게 IP를 확보하는 모델로 나아가는 방향은 정말 긍정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콘텐츠 IP를 가지고 있고 이거를 새로운 걸로 OS 입력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이 드라마에 대한 모든 권리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뭐 넷플릭스에다가 동시 방영으로 판매를 하고 나서 이게 너무 인기가 많으면 우영우처럼 IP 자체가 A 스토리에 있는 거를 가지고 이제 웹툰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우선 IP에 대해서 미니멈 개런티를 수취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웹툰이 지금 네이버 웹툰을 통해 국내 그리고 해외에 유통이 되고 있거든요. 해외에도? 네. 그러면 이제 국내랑 해외에서 각각 일부 레베뉴 쉐어를 받아서 수취하는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작화랑 이런 건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귀엽게. 고래도 너무 귀엽고. 네네네. A 스토리는 무당 IP도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제2의 우영우가 과연 누가 될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어디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 이게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게 정말 열자에 담긴 그 압박이 상당한 질문입니다. 우영우는 어디가 될까요? 우선 대형사 중에서는 여전히 스튜디오 드래곤을 가장 좋게 보고 있고 중소형으로 넘어오면 사실 제가 커버를 하는 기업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레몽레인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그 회사가 그래도 좀 가장 기대를 해볼 만한 제작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영우 자체가 우리가 기대를 했지만 엄청 기대하지 않은 게 터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남은 하반기 라인업들 중에서도 우리가 기대를 하지만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받은 드라마에서 터질 만한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건 정말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레몽레인에서 올해 하반 3분기쯤에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이라고 하는 작품 변요한 배우님 나오는 그 드라마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 나오기 전에 이미 이제 공개가 됐고 주가도 반응했다가 내려온 신병. 이제 저는 군대를 안 가서 예, 어쩌다 이제 면제를 받아서 모르는 얘기지만 여의도에 있는 이제 그 남자 펀드 매니저 분들이 엄청 기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신병이라는 그 3분짜리 영상이 1000만 뷰가 넘더라고요. 이미 그렇게 탄탄한 배경이 있는 신병이 하나가 기대 작품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이미 너무나도 유명한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해서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라서 제작비 자체로 한 150, 160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완전 하반기에 나올 재벌집 막내 아들을 다들 기대하시지만 그 전에 한번 우영우처럼 기대를 해볼 만한 게 뭐가 있을까를 한다면 저는 레몽레인은 그래도 계속 좀 관심을 갖고 보시기에는 괜찮지 않을까. 레몽레인이 그 위즈윅 스튜디오? 네, 맞아요. 자회사. 그러면 이 백설공주에게 죽음을이 잘 되면 위즈윅 스튜디오랑 레몽레인 중에서 어디가 더? 그거는 아무래도 레몽레인일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만약에 TVN에서 나오는 드라마가 흥행을 하면은 스튜디오 드래곤이 갈까, ENM이 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본다면 그냥 드라마 같은 경우는 그 만든 찐 그 제작사 그게 조금 더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작은 회사, 큰 회사가 붙으면 작은 회사가 더 튀는 경향이 있어요. 가볍잖아요. 사기도 부담스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을 말씀드려본다면 저는 레몽레인이 좀 더 튀지 않을까. 저는 재벌집 막내 아들을 좀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이 웹소설 좋아하는 그 주위 사람들이 진짜 재밌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작가님도 성종원 스캔들 하셨던 분이시고 결정적으로 송중기 배우가 나온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콘템트리 중앙이랑 레몽레인 둘 중에서는 어디가 조금 더 좋을까요? 이거는 진짜 어려운데 우선 이 제작비 자체를 레몽레인 콘텐트리가 각각 절반씩 돼요. 관련된 IP 권한도 절반씩 가져가게 되고요. 매출이랑 수익 모든 것도 다 절반씩 쉐어를 해요. 그래서 같이 수혜를 받긴 할 텐데 항상 그렇듯이 이제 콘텐츠리 중앙한테도 물론 큰 작품이지만
레몽레인 같은 경우는 큰 작품이 올해 아마 한 3개, 4개 정도 얼마 없어요. 그런 경우에서 상대적으로 레몽레인한테 이 드라마가 조금 더 큰 의미를 가질 것 같아서 저는 둘 다 흥행하지만 조금 더 튈 만한 거는 레몽레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다들 이제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보실 텐데 절대적인 밸류에이션 자체로 보면 콘텐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10배 아래로 그렇게 내려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싸다는 식에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이 드라마 만든 회사 자체가 얼만큼 제작 용량이 올라왔고 얼만큼 이익 체력이 올라왔는지 이 회사 자체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전방 환경은 좋으니 넷플릭스, 디즈니 외에 어떤 플랫폼들이 한국 시장에 들어오면서 시장이 어떻게 커질 것인가 이렇게 좀 더 큰 그림을 보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준비됐습니다. 정말요? 네. 정말. 또 뜨다 와. 저 뜨다요. 못하겠네. 직장인들이 이렇게 노력을 한답니다.